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3단원 분류와 예측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 분류, 자료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소단원으로 인공지능의 텍스트 분류, 인공지능의 이미지 분류 1, 인공지능의 이미지 분류 2를 공부한 후에 중단원 경향성과 예측에서 자료의 분석과 예측, 자료의 경향성과 예측을 공부하겠습니다. 준비 학습하겠습니다. 1번 빨간 구슬 3개와 파란 구슬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임의로 꺼낼 때 다음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빨간 구슬의 확률은 총 5개 중에 3개이므로 5분의 3의 확률이죠.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흰 구슬은 1개도 없으므로 확률값은 0입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고 네모 안에 커진다 작아진다 중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코사인 0도는 1이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여기 각 A가 이쪽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 B, C라고 한다면 코사인 A는 AC분의 AB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30도이면 여기가 30도이면 1대 2대 루트 3이어서 2분의 루트 3 중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코사인 값은 1에서 0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번 피자 14종에 150g당 포화지방의 양과 콜레스테롤의 양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보자. 대체로 포화지방의 양이 증가하면 콜레스테롤의 양의 증가가 하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포화지방량에 비해 콜레스테롤의 양이 특별히 많은 피자는 무엇인지, 자, 이 선상에서 가장 위에 있는 B가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A, B의 거리는 루트 2-4의 제곱 더하기 3-1의 제곱 3-1의 제곱 그럼 루트 2의 제곱 4 루트 8이므로 2루트 2입니다. OA의 길이도 계산해보면 루트에 3-0 제곱하면 3 제곱 4-0의 제곱 4제곱 루트 25가 되어서 답은 5가 되겠죠. 첫 번째 소단원 인공지능의 텍스트 분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텍스트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감성 분석과 유사도 분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성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의견이나 감정, 평가, 태도 등의 주관적인 감정을 골라내어 텍스트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텍스트 분류는 주로 긍정과 부정, 좋고 싫음 등의 번주로 나눕니다. 한국어 감성사전, KNU 한국어 감성사전에 뜻풀이 분석을 통해 긍정과 부정을 추출하였고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축약어 및 긍정과 부정의 이모티 목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성사전을 이용하고 감성사전이랑 긍정 또는 부정과 같은 감성을 포함한 단어들을 구분하여 모아놓은 것입니다. 긍정의 단어는 대표적으로 감동, 따뜻하다, 믿다, 사랑, 웃다, 좋다, 재미있다, 추천하다, 최고, 흥미롭다, 행복 등이 있고 부정 단어에는 눈물, 슬프다, 싫어하다, 아쉽다, 아프다, 어설프다, 억지, 울다, 유치하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등이 있습니다. 텍스트 자료의 단어는 감성사전을 이용하여 긍정, 부정, 중립의 단어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연의 감상평에서 긍정의 단어는 감동, 그 다음에 최고가 있겠죠. 부정의 단어는 슬프다가 있겠고 나머지 단어들은 중립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 한, 장면, 이야기, 구성하다, 공연 등. 그래서 긍정 단어는 2개, 부정 단어 1개, 중립 단어 6개 해서 2, 1, 6 이와 같이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활동하기에 P, Q, R, S, T에 대해서 벡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P에서는
긍정 단어 수는 좋다 하나가 있죠. 좋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정 단어는 어설프다, 아쉽다. 그다음에 중립 단어는 배우, 구성, 연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1, 2, 3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T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지금 긍정 단어는 사랑, 행복, 믿다. 다음에 부정 단어는 없죠. 부정 단어 없고 나머지 중립 단어 세상, 가득, 차, 있다. 다음에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3, 0, 5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감성 점수를 긍정 단어의 수 마이너스 부정 단어의 수로 계산하면 되니까 1에서 3을 빼면, 아니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 쭉 해서 T는 3 빼기 0 하면 3이 되겠죠. 이때 0이면 중립, 0보다 크면 긍정, 음수이면 부정으로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은 부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부정, 마이너스 2 부정, 그 다음에 중립, 긍정 이런 식으로 표를 채울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 자료의 감성 분석을 활용하면 감상평에서 선호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제품 후기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감성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분류하는 방법의 감성 분석 이외에 이제 유사도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유사도 분석은 텍스트들 사이에 유사한 정도를 표현해야 되는데 유사한 정도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수량화, 정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수치화한 것을 유사도라고 하는데, 유사도에는 크게 유클리드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클리드 유사도는 거리를 이용한 것이고, 코사인 유사도는 각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카드 유사도는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유사도는 평면상의 거리 공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 텍스트 PQ의 벡터가 다한 것 같을 때 유클리드 유사도 L, PQ 이렇게 기호로 쓰고 각 성분들의 차의 제곱의 합의 루트 값입니다. 두 점 1,5와 4,1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루트의 4-1, 1-5의 제곱합. 자, 유클리드 유사도는 텍스트를 나타내는 벡터의 성분에 의해 결정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도 값이 작아진다. 유사도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텍스트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리가 가까운 A와 B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예제 1번에 유사도를 가장 가까운 유사도 텍스트를 구하라. 여기 PQ에 대해서, 다음에 QR에 대해서, 다음에 PR에 대해서 각각 유사도를 구하죠. PQ의 유사도를 구해보면 1 빼기 0의 제곱, 0 빼기 1의 제곱, 1 빼기 2의 제곱 계산해보면 루트 3. QR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루트 5. 그 다음에 PR에 대해서 해보니까 루트 2. 가장 작은 값은 루트 2가 되니까 R과 P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문제 1번도 다소 계산이 복잡하지만 방법은 쉬우니까 계산해보면 가장 작은 값, 루트 7이죠. 따라서 P와 Q가 가장 유사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유사도는 두 텍스트 PQ가 나타나는 벡터 PQ에 대해서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을 생각하면 되는데 검색창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루트의 P1제곱 더하기 P2제곱에서 PN제곱 이 값은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거리는 절대값으로 표현하고 이 부분도 원점에서 그러니까 0,0,0,0,0에서 Q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두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합니다. 각 성분들끼리 곱해서 더한 값. 자, 이렇게 구한 값은 사실 두 벡터 PQ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1과 1,3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보면 루트에 P의 성분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Q의 성분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의 루트 값을 곱하고 분자는 2,1, 1,3을 곱해서 더해주면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 값은 사실 2,1과 1,3 2,1과 1,3 이 각이 45도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여기가 5라고 하면은 A라고 쓰겠습니다. 코사인 A가 사실 됩니다. 코사인 세타와 같아짐이 알려져 있다 되어 있네요. 코사인 값이므로 0과 1 사이. 자, 코사인 값은 아까 준비학습에서 했듯이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진 값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이 작을수록 텍스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각이 작으면 코사인 값은 1에 가까워지겠죠. 아까는 유클리드 유사도는 0에 가까울수록 거리가 되므로 0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봤는데 코사인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각각 PQ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그 다음에 QR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그 다음에 PR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공식에 적용해서 구해보면 이 중에서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장 가까운 값은 여기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값이 가장 1에 가까워지므로 PQ가 가장 유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도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PQ와 QR, 그 다음에 PR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보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이라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텍스트는 Q와 R입니다. 자, 자카드 유사도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두 텍스트 PQ가 구성하는 단어의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자카드 유사도는 제2의 P, Q로 나타내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이렇게 분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P, Q가 구성하는 단어 집합이 다음과 같을 때, 자, 교집합은 감동과 웃음 2개고 합집합은 감동, 최고, 손뼉, 웃음, 모자 5개이므로 PQ의 자카드 유사도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5개분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2개, 5분의 2가 됩니다. 자카드 유사도도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고 자카드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두 텍스트가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자카드 유사도로 가장 유사한 텍스트 2개를 고르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PQ에 대해서 자카드 유사도를 구해보면 합집합,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겠죠. 합집합은 5개, 교집합은 1개, 그러면 5분의 1이고 QR에 대해서 자카드 유사도를 구해보면 교집합 2개, 합집합 4개, 그러면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마찬가지 PR에 대해서 교집합 1개, 합집합 5개, 5분의 1.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2분의 1이 되므로 Q와 R이 자카드 유사도에 의해서 가장 유사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가장 큰 값은 2분의 1이죠. PQ가 가장 유사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도 분석으로 이용해서 텍스트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도를 구해낼 수 있는데 유사도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몇 개의 그룹으로 묶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유사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의 텍스트가 있는데 이 중에 유사도가 있는 텍스트끼리 묶어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가 같은 부류가 되어서 2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하게 될 텐데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단어는 사과, 바나나, 좋다, 싫다입니다. 그러면 T1부터 사과, 바나나, 좋다, 싫다에 대한 빈도수를 벡터로 나타내면 사과 하나,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그 다음에 좋다 두 개, 그 다음에 싫다는 없죠. 싫다는 없으니까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5도 마찬가지 사과 하나,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그 다음에 좋아한다가 없죠. 좋아한다가 없고, 그 다음에 싫어한다가 두 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보면 지금 총 5개가 있고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코사인 유사도를 다 일일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칸, 5칸에서 총 25칸을 채워넣어야겠죠. 25칸을 다 채워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보면, 예를 들어서 T1과 T2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보면 기억나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0.95가 나왔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큰 값일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여기 0.9 두 개입니다. 여기 있는 표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T1과 T2의 유사도는 T2와 T1의 유사도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생겼는데 이 T1과 T2를 하나로 묶어서 G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G1, T3, T4, T5의 상호 유사행렬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T1, T2를 묶어서 G1이라고 했죠. 지금 G1, T3, T4, T5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할 텐데, G1과 T3의 유사도, G1과 T3의 유사도 0.84를 구할 때 G1은 아까 T1과 T2를 합쳤죠. 그러면 T3 어떻게 구하냐면은 T1과 T3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T2와 T3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큰 값으로 써넣어주면 됩니다. 0.83이 더 크니까 더 큰 값을 이곳에 써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도 0.83 대칭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구해내면 여기 0.94가 가장 큰 값이네요. 0.94가 가장 큰 값이니까 T4와 T5가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얘를 G2라고 묶어주면 다시 G1, G2, 남은 거 T3가 있었죠. T3, 이 3개의 묶음으로 유사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2와 G1의 코사인 유사도는 아까 G2가 T4와 얘가 T4와 T5를 하나로 묶었죠. 그러면 얘와 G1의 코사인 유사도 혹은 얘와 얘의 코사인 유사도 중에 큰 값으로 또 정합니다. 그래서 표를 완성했을 때 가장 큰 값이 이곳에 위치했으니까 다시 G2와 T3도 하나로 묶어주면 됩니다. 결국에 G1은 T1과 T2, 그 다음에 G3는 T3, T4, T5 이렇게 3개를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공통점이 눈에 보이나요? G1은 사과를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G3는 사과는 좋아하지만 지금 T3 같은 경우는 바나나를 싫어하죠. 여기도 바나나를 싫어하고 여기도 바나나를 싫어하고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G1은 둘 다 좋아하고 G3는 바나나는 싫어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에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분류하는 방법 두 번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이미지를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